금고실에서 사라진 금괴. 윌리엄 넬슨 테프트 단편 소설. 드러몬드 씨. 드러몬드 씨에게 온 정보가 있습니다. 드러몬드 씨는 웨스턴 유니온의 정보 배달 소년이 단조롭게 반복되는 소리를 쉴 새 없이 외쳤다. 미합 중국 비밀 첩보국 요원이자 내 친구인 빌 퀸에 의하면 그 소년은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사라진 13만 달러 가치의 금괴와 관련된 수수께끼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소년이었다. 저 아이 자신이 그 금괴의 실종이나 수색과 관련된 일을 하지는 않았지. 퀸이 말했다. 하지만 저 아이가 비밀 첩보국 소속의 드러몬드를 찾는데 끈기 있게 달려들었던 덕분에 사건이 해결된 거지. 그 친구는 메인의 숲속에서 오랜만에 얻은 휴가를 즐기려고 출발하려던 참이었거든. 자네도 알겠지만 엉클샘의 사냥개들은 많은 여유 시간을 얻지는 못하거든. 자신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서 국제 사기단이라든가 위조 지폐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한 달 정도를 보내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잖아. 바로 그래서 저 아이가 끈질기게 드로몬드를 찾아 헤맸었던 거군. 그 요원은 본부에서 호출할 당시 개처럼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 하지만 저 아이가 기차 안에서 그의 이름을 노래 부르고 다녔기 때문에 결국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 몇 주 동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수도 있었던 것에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을 준 셈이지. 그리고 정부가 13만 달러를 되찾는데 우연히도 큰 공헌을 한 것이고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몬드가 전보를 열자 그 안에 적힌 내용이 필라델피아로 가라는 명령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밀 첩보국을 관할하는 재무부 부장관의 서명이 된 명령서였다. 프레스턴이 당신을 지금 당장 필요로 하고 있음. 극도로 중요한 건임. 전보를 읽은 드러몬드는 프레스턴이 미합 중국 조폐국의 국장이라는 사실을 떠올렸고 온 나라에서 유통되는 돈들이 만들어지는 스프링가든 거리에 커다란 건물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탐정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이지만 실제 범죄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극히 드물게 벌어지는 일인 추격의 매혹조차도 휴가가 취소되었다는 드러몬드의 실망을 위로하지 못했다. 투덜거리면서 그가 가방을 집어들고 뉴욕을 가로질러 펜실베니아 기차역으로 갔다. 그리고 다행히도 필라델피아로 떠나는 기차를 바로 잡아 탈 수 있었다. 조폐국에서는 프레스턴 국장과 바스비셀 감독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해밀턴 씨의 전보에 의하면 바로 여기로 오라고 지시했다는 말을 들었네. 국장이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네. 3분 후면 그랜드 센트럴 역을 떠날 예정이던 기차에 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전보가 나에게 도착했습니다. 드러몬드가 투덜거렸다. 한 달 동안 일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지내기 위해서 메인으로 출발하려던 순간이기도 했죠. 그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하지만 내가 떠나기 전에 전보가 도착했죠. 문제가 뭔가요? 충분히 큰 문제지. 국장이 대답했다. 13만 달러 값어치의 금이 조폐국에서 사라졌어. 뭐라고요? 드러몬드가 깜짝 놀라서 직업적인 침착함을 잃고 외쳤다. 불평은 잊혀진 지 오래였다. 미합 중국 재무부 또는 연방조폐국 중 하나를 타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이 가장 애호하는 꿈이었다. 하지만 워싱턴 DC의 15번가 아래 땅굴을 파서 침입하려 했던 조직폭력배들이 남겨준 기억을 제외하고 그런 꿈이 꿈 이상의 현실성을 가진 적은 없었다. 확실한가요? 실수일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그 질문은 낙관적이라기보다는 형식적인 것이었다. 불행히도 그럴 가능성은 없어. 프레스턴이 말했다. 누군가가 정부의 보유 자산 중에서 13만 달러를 들고 사라졌어. 약 350kg의 금이 사라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에 대한 단서조차 없다네. 지하 금고실 문에는 손댄 흔적도 없고 금고실 안쪽 창살도 아주 멀쩡해. 모든 것이 제대로 남아있어. 하지만 금괴 50개가 사라진 거지. 그럼 금괴 하나는 드러몬드가 중얼거렸다. 무게가 7kg 정도지. 감독관이 드러몬드의 중얼거림을 끊고 끼어들었다. 드러몬드가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실례하네. 프레스턴이 말했다. 이분은 바스비셀 조폐국 감독관이야. 이번 일로 신경을 너무 많이 써서 자네 두 사람들을 제대로 소개하지도 않았군. 우리가 금괴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을 때 바스비셀 씨와 내가 같이 있었다네. 그게 언제였습니까? 어제 오후였어. 조폐국 국장이 대답했다.
항상 불규칙적인 주기로 우리는 조폐국에 있는 모든 금의 무게를 측정하지. 모든 것이 제대로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지. 우리가 6번 금고실에 갈 때까지 어떤 문제도 없었어. 하지만 그 금고실에 있던 50개의 금괴가 사라진 거야. 실수의 여지는 없었네. 관리 기록부에는 거기에 정확히 얼마의 금이 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적혀 있고, 저울이 1g 단위까지 거기에 있는 금의 무게를 쟀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금괴의 무게를 재는 대신 개수를 셌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생긴 것을 알아차렸을 거야. 왜냐하면 그 금고실에 있어야 하는 금괴의 개수보다 정확히 50개가 모자랐거든. 그 즉시 내가 워싱턴 DC로 연락을 해서 비밀 첩보국에 도움을 요청했지. 그리고 제 휴가 역시 사라졌고요. 드러몬드가 중얼거렸다. 그 금고실에 들어가는 자물쇠를 여는 숫자 조합을 아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2명이 다야. 감독관이 대답했다. 정부공인 측정관인 코크란과 나 자신뿐이지. 코크란은 의심할 대상이 아니야. 그는 지난 30년 동안 여기에서 일했고 단 한 번도 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없었어. 드러몬드는 프레스턴에게 질문을 해서 감독관의 평판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그는 바스비쉘이 계속하는 말을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코크란이나 내가, 그래 나도 역시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 아무리 몰래 금고실 문을 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금고실 내부에 설치되어 금괴를 지키고 있는 강철 창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그 창살은 항상 잠겨 있고 또 다른 두 사람만이 그것을 여는 암호를 알고 있거든. 조금의 위험이라도 무릅쓰기에는 너무 많은 금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니까. 그래서 이중 보호 체계를 사용 중이지. 코크란과 나, 두 사람은 금고실로 들어가는 문을 필요할 때마다 열 수 있어. 제미슨과 스트루벨, 두 사람이 강철 창살로 된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야. 창살의 빗장을 내리거나 올릴 때 두 사람 중 한 명이 반드시 그 자리에 있어야만 해. 금고실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창살 안으로 들어갈 수 없고, 창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금고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지. 굉장히 주도면밀해서 결코 도둑이 들 수 없는 체계인 듯 들리는군요. 드러몬드가 말했다. 혹시 음모가 꾸며져서. 그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망설였다. 코크란이 창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중 한 명과 음모를 꾸몄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지. 확실히, 프레스턴이 대답했다. 내가 아는 한, 지금까지 그들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들이었으니.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남아있죠. 드러몬드가 말을 끊고 끼어들었다. 금괴가 사라졌다는 사실 말이죠. 하지만 어제 우리가 금고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창살문은 정부 공인 문장이 찍힌 봉인으로 감싸여 있었어. 암호를 아는 두 사람이 동시에 있을 때만 붙일 수 있는 봉인이지. 만약 음모 같은 것이 있었다면 코크란과 스트루벨, 제미슨 모두가 필요해. 단순히 두 사람이 가담해서는 안 되지. 금이 얼마나 없어졌다고 하셨죠? 비밀 첩보국 요원이 다른 추리 방향을 탐색하며 물었다. 350kg. 각 7kg짜리 금괴 50개가 사라졌어. 바스비쉘이 대답했다. 그건 역시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한 문제야. 어떻게 한 사람이 그 정도의 금을 몰래 가지고 나갈 수 있었을까? 화물차 같은 것이 필요했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조폐국 건물을 드나드는 모든 차량과 수레들을 철저히 조사하거든. 현관에는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해 있고 가방이나 짐을 철저하게 검사받기 전에는 그 누구도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드러몬드가 내놓은 반응은 알 수 없는 중얼거림이었다. 비밀 첩보국의 요원들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그 중얼거림이 일시적으로나마 당황한 표시가 아니고 수집한 사실들을 열심히 소화하는 표시라고 해석했을 소리였다. 연방정부의 정예 요원들이 가장 애호하는 추리 이론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범죄라고 해도 상식적인 원칙과 논리법칙에 의해서 풀린다는 것이었다. 제대로 된 두뇌를 가진 범죄자라면 그는 이 말을 하는 것을 좋아했다. 냄새를 따라 자신을 추적하는 사람들을 떨쳐내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죠. 그러니 시간을 두고 멈춰서 지푸라기와 미를 구분해야 해요. 진실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요. 하지만 순식간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아니면 단 하나의 단서도 남겨놓지 않았다고 믿는 범죄자가 가장 잡기 쉬운 상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활한 악당도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명함을 남겨놓지 않고 범죄 현장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 명함을 찾아서 적힌 이름을 읽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그리고 상식이 가장 좋은 돋보기 역할을 합니다. 자신이 수사하고 있다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한 드러몬드가 직접 제6번 지하 금고실로 가보겠다고 말했다. 코크란에게 내 앞에서 금고실을 열어달라고 지시하시고 제미슨과 스트로벨에게 강철 창살 문을 열어달라고 말해주세요. 바스비셀 씨가 금고실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면 코크란 말고는 그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은 없어. 프레스턴이 말했다. 하지만 강철 창살을 열기 위해서 둘 중 하나를 데려갈 필요는 없네. 오늘 아침 창살 문을 떼내서 정밀 조사를 했거든. 그래서 지금은 창살 문이 달려있지 않아. 좋습니다. 드러몬드가 동의했다. 코크란에게 바깥쪽 문을 먼저 열어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제가 나머지 두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국장과 감독관을 데리고 드러몬드가 지하실로 갔다. 지하에서 공인 측정관이 그들과 합류했다. 그는 50대 남자로 프레스턴이 그에게 드러몬드를 소개했다. 여기 드러몬드 씨는 금고실을 견학하려고 오신 손님이네. 제가 듣기로는 당신만이 금고실의 문들을 열 수 있다고 하더군요. 요원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래요. 제가 여기 이 문 안쪽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드러몬드 요원이 마치 우연인 듯 6번 금고실 앞에서 멈췄다. 코크란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숙여서 숫자 단추를 돌리기 시작했다. 몇 번은 오른쪽으로, 몇 번은 왼쪽으로, 그리고 다시 오른쪽, 그리고 왼쪽으로 한 번. 그리고 그가 아주 의심 없이 육중한 문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가 다시 몸을 숙이고 빠른 속도로 숫자를 돌렸다. 여전히 문은 열리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 금고실에 대해서는 감독관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군요. 바스 비셀 씨. 코크란이 마침내 감독관을 바라보았다. 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숫자로는 열리지 않아요. 하지만 바스 비셀이 숫자를 돌리자 문은 순식간에 열렸다. 숫자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군. 프레스턴이 말했다. 드러몬드가 미소 지었다. 최근에 숫자에 변화가 있었나요? 그가 물었다. 지난달까지는 없었네. 바스 비쉘이 대답했다. 보통 1년에 6번 숫자를 모두 바꾸지. 일반적인 보안 조치거든.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이 숫자는 그대로였어. 지난달 15일 이후로는 정확히 말하자면 금고실 안으로 들어간 드러몬드가 창살문이 경첩에서 분리된 것을 발견했다. 아까 프레스턴이 말한 대로 보다 정확하게 금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서 행해진 조치였고 문은 제자리에 달리지 않은 채였다. 금괴는 어디에 있죠? 요원이 물었다. 이 방 전체가 약탈을 당한 듯 보이는군요. 오늘 아침 모두 빼냈어. 정밀하게 무게를 측정하려고. 프레스턴의 답이었다. 금괴 몇 개를 가져다가 창살 옆에 쌓아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면요. 그렇게 하지. 바스 비쉘이 말했다. 사람들에게 시켜서 당장 가져오라고 하겠네. 감독관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드러몬드가 창살 문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놓아달라고 부탁했다. 코크란이 바닥에 눕혀진 문을 들어올려서 벽 옆으로 기대 놓았다. 항상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던 건가요? 비밀 첩보국 요원이 물었다. 아니요, 아닙니다. 혼자서 들기에는 너무 무거워서요. 당신이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만 알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제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문제가 없다면 말입니다. 아, 제가 당신을 도울게요. 하지만 먼저 코트를 벗는 것이 낫겠군요. 문이 꽤나 무거워 보이니까요. 그가 말을 하면서 코트를 벗었다. 코크란 역시 자기 코트를 벗고 두 사람이 육중한 문을 들어서 경첩에 끼우고 문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려고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드러몬드의 눈은 한 군데를 응시하고 있었다. 강철 창살 문이 아니라 코크란이 든 가운데를 보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기회가 닿자 그는 시선을 옮겨서 그 중년 남자의 허리띠 부분을 쳐다보았다. 거기에서 뭔가를 본 그의 얼굴 위로 미소의 그림자가 천천히 떠올랐다. 고마워요. 그가 말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프레스턴에게 살짝 손짓을 해서 코크란이 방 밖으로 나가도록 해달라고 신호했다. 수고 많았어요. 코크란 씨. 조폐국 국장이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그 금괴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가서 서둘러 달라고 전해줘요. 괜찮다면 측정관이 코트를 챙기기 위해서 잠시 멈췄다가 금고실을 떠났다. 왜 모든 물건을 제자리에 두라고 하는 건가? 프레스턴이 물었다. 설마 의심을 하는 것이 있나?
아무것도 의심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러몬드가 자신의 코트를 찾아 챙기면서 말했다. 사실 너머에 있는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은 너무나도 단순해서 이상하게 보일 정도거든요. 그나저나 창살 아래쪽에서 1m 정도 위에 있는 흠집을 보셨나요? 아니, 못 봤어. 국장이 수긍하듯 말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떤가. 알다시피 여기 금고실들은 새 것이 아니야. 다른 금고실 어디를 가도 비슷한 흠집을 발견할 수 있을 걸세. 그렇지 않기를 빕니다. 드러몬드가 우울한 얼굴로 대답했다. 왜냐하면 다른 금고실에 있는 금 중에서도 실종된 것들이 발견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니까요. 그리고요. 혹시 다른 금고실에 있는 금들도 무게 측정을 했나요? 1g 단위까지 했지. 사라진 것은 없었고요. 이 금고실에서 사라진 350kg을 제외하고는 한 조각도 없었네. 좋습니다. 이 조폐국 안 어디에서도 저것하고 비슷한 흠집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는데 적은 돈을 걸 수도 있습니다. 드러몬드가 의아해하는 국장의 얼굴을 보면서 살짝 웃었다. 금괴가 쌓인 수레를 끌고 사람들이 도착해서 그것들을 쌓아 올렸다. 감독관의 지휘하에 금고실 입구에서 가까운 쪽 창설 옆에 금괴 더미가 만들어졌다. 보통 저런 식으로 쌓여 있었나요? 드러몬드가 물었다. 그래, 강철 창살은 강화 처리된 강철이고 창살 사이 틈이 좁아서 사람 손이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창살의 바깥쪽에 금괴 더미를 쌓아놨다가 다시 안으로 집어넣지. 그것들을 완전히 밖으로 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것보다는 시간과 힘이 덜 드니까. 창살 문이 보통 저런 식으로 부착되어 있나요? 바스비쉘이 대답하기 전에 잠깐 문을 조사했다. 그래, 그가 대답했다. 내가 보기에는 저게 정상 상태야. 열릴 때 바닥이나 천장에 닿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된 거야. 걸리지 않도록. 그리고 숫자 암호화 봉인을 통해서 여기서 볼 일이 없는 사람이 문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고. 어제 오후에 여기로 들어왔을 때 봉인은 훼손되지 않은 상태였나요? 그랬어. 감사합니다. 드러몬드가 말했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소를 띤 채 위층으로 올라갔다. 마치 메인으로 가는 휴가가 절대적으로 미뤄진 것은 아니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국장의 사무실로 돌아온 정부 요원이 전화기를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비밀 첩보국 필라델피아 지국으로 전화를 한 그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명의 요원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건물 아래에서 기다리겠다는 말과 함께 여기 조폐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집 주소를 기록한 서류가 있죠. 전화를 끄는 드러몬드가 국장에게 물었다. 당연하지. 그가 책상 서랍에서 타자기로 친 서류 목록을 꺼냈다. 괜찮으시다면 잠시만 빌리겠습니다. 3시 이전에 그 서류를 가지고 되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소식도 가져올게요. 그리고 요원이 방 밖으로 나갔다. 프레스턴이 질문을 던질 틈조차 없었다. 드러몬드가 다시 나타났을 때 국장의 사무실 시계가 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국에서 그에게 배정해준 3명의 요원들이 따라 들어왔다. 뭔가를 발견했나? 프레스턴 국장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보다 먼저 코크란한테 여기로 올라오라고 해주세요. 드러몬드가 미소 지었다. 그와 말을 하기 전까지는 완벽히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혹시 감독관님도 같이 오라고 해주세요. 그도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궁금해할 테니까요. 아마도. 바스비쉘이 먼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고 드러몬드의 요청에 따라서 사무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그가 들어오자마자 요원들 중 2명이 사무실 문 좌우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코크란이 들어오는 순간 재빨리 문을 닫았다. 코크란 씨, 드러몬드가 그를 불렀다. 지난 몇 주 동안 제6번 금고실에서 빼낸 350kg의 금괴를 어떻게 했습니까? 뭐라고요? 측정관이 더듬거렸다. 거짓말해도 소용없습니다. 비밀 첩보국 요원이 말을 이었다. 당신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았거든요. 유일하게 찾지 못한 것은 금괴뿐이죠. 당신이 금괴를 빨리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정부에서는 더 관대하게 당신을 대할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금괴를 창살 사이로 빼냈는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구부러진 철사 하나면 더미 위에 금괴 하나를 떨어뜨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창살과 바닥 사이의 틈을 이용해서 금괴를 밖으로 뺐고요. 봉인이 훼손되지 않은 이유도 명백하죠. 왜냐하면 당신으로서는 창살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당신이 어떻게 금괴를 조폐국 밖으로 가지고 나갔는지도 알고 있어요. 여기 이 세 명의 요원이 오늘 오후 동안 수색한 결과 당신 바지 앞쪽에서 숨겨진 주머니를 만들어준 양복가게를 찾아냈거든요. 다음번에 이런 일을 꾸밀 때는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당신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이 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비밀 첩보국 요원이 오늘 아침 금고실에서 알아차린 것이 하나 있죠. 당신의 양복 멜빵이 필요 이상으로 넓고 크다는 것을요. 당신이 습관처럼 입고 다닌 긴 코트는 바지 앞쪽이 이상하게 볼록 튀어나온 것을 가리려는 수단이었죠. 그리고 건물 앞의 경비원은 짐이나 가방 또는 평범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검색을 하지 않았죠. 우드랜드 가에 있는 당신 집 주변 이웃들 말로는 당신 지하실에서 이상한 푸른빛이 나오는 것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 내 추측으로 당신은 금괴를 녹여서 어딘가에 숨긴 거죠. 빨리 도망칠 수 있도록. 그래요. 코크란 씨. 모든 단서를 잡았어요. 그러니 20년형을 당신 나이로 봐서 종신형이나 다름없겠죠. 받지 않으려면 금에 대한 정보를 내놓아요. 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낡은 하수도관 안에요. 정부 공인 측정관이 비틀거렸다. 드러몬드가 말을 하는 사이 그는 10년은 늙은 것 같았다. 우리 집 지하실로 통하는 낡은 하수도관 안에 있어요. 좋아요. 드러몬드가 외쳤다. 프레스턴 씨가 법정의 영향력을 발휘해서 당신의 처벌이 필요 이상으로 가혹해지지 않도록 도와줄 거라고 확신해요. 조폐국에서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프레스턴 국장님. 그렇겠지. 프레스턴이 말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수로 그렇게 빨리 해답을 찾은 건가? 드러몬드는 아무 말 없이 세 명의 요원들에 둘러싸인 코크란이 방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다렸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다. 상식만을 이용했을 뿐이에요. 그가 말했다. 한번 살펴보라고 가리켰던 흠집이 기억나세요. 창살 옆쪽에 난 흠집들이요. 창살 너머의 금괴가 어떻게 빼돌려졌는지를 알려주는 명백한 단서였죠. 얇은 철사로 더미 위쪽에서 금괴 하나를 떨어뜨린 다음 창살 아래로 끌어당긴 거죠. 그것을 알아차린 즉시 제미슨과 스트로베리, 용의자에서 제외됐죠. 그들이라면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어떻게든 금고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하지만 코크란이 금고실 문을 열지 못하던 순간 나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불안함의 표현이었고 불안함은 죄책감과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창살 문을 다시 달자는 제안을 통해서 그가 코트를 벗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창살 문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꽉 차는지 확인하려는 의도도 있기는 했고요. 그리고 그의 멜빵이 굉장히 크고 허리 부분이 비정상적으로 넓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는 7kg짜리 금괴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 없었겠죠. 거리를 걷는 도중에 바지가랑이 사이로 금괴가 떨어지는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나머지는 꽤 자명했습니다. 코크란의 집 지하실에서 푸른 불빛이 보였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요원 한 명이 그의 바지를 넓게 고쳐준 양복 가게를 찾아냈죠. 그런 식으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진 거예요. 그러더니 드러몬드가 방문 앞으로 급히 걸어나갔다. 조폐국 국장이 그를 불러 세우고 어디로 가는지 물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방해한 휴가를 다시 즐기러 갑니다. 비밀 첩보국 요원이 대답했다. 멋진 휴가 즐기게. 진심으로. 프레스턴이 그의 등 뒤로 외쳤다. 만약 코크란이 금을 가지고 도망쳤다면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을 거야. 바로 그 이유로 모든 이야기를 마친 퀸이 말했다. 기차 한가운데에서 드러몬드를 불러내서 전보를 전해준 저 아이가 정부에 돈 13만 달러를 보호하는데 공헌을 했다는 것이지. 그렇기는 하지.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예외적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해결 속도의 측면에서 말이지. 정부 수사라는 것이 보통은 오래 걸리는 일 아닌가. 꽤나 자주 그렇지. 퀸이 수긍하면서 말했다. 몇 개월이 걸리기도 하고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하지만 엉클샘이 범죄자를 놓치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금고실에서 사라진 금괴. 윌리엄 넬슨 테프트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